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작품으로 지난주에 팟캐스트 아빠와 아들과 이렇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은 좀 주제를 바꾸어서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뭐죠? 밸런스 게임 다들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대립되는 주제를 가지고서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평생 김밥만 먹고 살기, 평생 김밥만 안 먹고 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만 고르는 문제인데, 이게 보통 막 머리 아프고 뭘 고르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진 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제 머리가 좀 많이 빠지겠습니다. 요즘 좀 몇 가닥 났는데 한두 개 오늘 또 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마음을.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할 건데요. 예. 아빠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생 인터넷 없이 살기 대 평생 햇빛 없이 살기. 이거는 심각한데,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굳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네요. 제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예. 평생 인터넷 없이 살기, 평생 햇빛 없이 살기. 이거는 인터넷, 아무리 요즘 제가 인터넷 할지라도 인터넷 없이는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그것 또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햇빛 없이 산다는 것은, 첫째 햇빛의 그 광합성,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 것 같습니다. 낮에 어느 때 햇빛이 좀 없고 흐린 날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평생 감옥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인터넷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포기하고 밝은 태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저도 이거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평생 햇빛, 평생 인터넷. 처음에는 지금 얘기 듣기 전에는 평생 햇빛 없이 살기를 선택을 했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근데 햇빛 없이를 생각을 했냐면, 제가 평상시 다 암막 커튼 치고, 그리고 형광등 켜놓고 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밖에 잘 안 나가기도 하고. 근데 또 평생 햇빛 없다고 하면 그건 또 너무 암울하고 우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인간도 동물이고 자연 속에 살아가니까 저도 인터넷 없이 살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기, 그리고 당신만 사랑하고 세상 모두 당신을 싫어하기. 와, 이거 심각한 문제 같은데. 그렇죠. 평생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랑, 당신만 사랑하고 세상 모두는 당신을 싫어하는 거. 먼저 얘기해 보세요. 저요? 저는 처음에 이거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없다 보니까 아빠가 먼저 처음에 떠올랐어요. 왜냐면 팟캐스트 지금 아빠랑 같이 하고도 있긴 하지만,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은 평생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하지만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의 의미가 없고 거기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아저씨도 막 나를 너무 좋아하고, 거기 편의점 가는 계산원도 나를 좋아하고, 대통령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랑이 없는, 그럼 결국 저는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 사는 건데 왜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을 때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엄마도 나를 사랑하고 친척도 다 나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지만 또 이건 또 못 견딜 것 같은 거. 당신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아빠나 가족이나 친구들을 전부 다 사랑하고 이러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저는 그거 못 견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혼자 산다면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그러면 완전 짝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러고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그 사랑의 가치는 모르더라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는 세상 속에 살겠습니다. 이 말을 서로 나누기 전에, 사랑은 서로가 교집합과 같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짝사랑도 있죠. 짝사랑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 자체가 황폐해질 것 같고 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짝사랑일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 미움을 받을지언정 그래도 나는 나 나름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하루가 기쁘고 또 내일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랑 일방적으로 나오기는 쉽진 않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전자보다는 후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짝사랑이고 설령 사랑에 따라 아픈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이 따뜻해져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도록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뭐 1년 혹은 5년까지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지만 매일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막 만나면 물 뿌리고 막 쌍욕하면서 만약에 엄마가 아빠한테 쌍욕하면서 여기 왜 오냐고 얼굴 꼴도 보기 싫다고 막 이러면은 그거를 평생을 죽기 전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쉽지는 않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자체를 이제 내 마인드를 이제 덮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내 사랑이 좀 부족했는가 보다 좀 더 사랑했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스스로 이렇게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는 그런 힘이 에너지가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계속 차가워다 결론적으로 내 사랑이 뜨거운 열기가 이 100%인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뭐 50, 40, 30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다면 그래도 30%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0%부터 시작해서 0% 내려가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이 더 차가워질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선택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날 싫어해도?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또 이랬다고 해가지고 또 이 구독자분들이 계속 악글만 이렇게 다루면은 그래 힘들네. 모르겠습니다. 요거 해볼까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 평생 하루 아빠가 먼저 읽으실래요? 평생 하루에 라면 한 끼만 먹고 건강하게 살기. 뭐든 먹고 싶은 걸 먹지만 10년 안에 건강 악화 확정. 평생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라면 한 그릇만 딱 먹고 건강하게 사는 그 방법과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10년만 딱 살면서 악화되는 선택.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근데 왜 계속 자꾸 존댓말 하세요?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을 답하기 전에 그 하버드 대학의 행복론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평생이라기보다는 이 햄버거 빵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은 좀 뭐 하더라도 그걸 먹을 건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햄버거에서 야채만 계속 먹고 건강할 건가 아니면 고기만 먹고 좀 건강한 놓치더라도 맛있게 먹을 건가 했을 때 최종 행복은 두 가지를 겸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먹고 건강하는 거 아니면은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식성과 좀 이렇게 식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 생각들이 달라지겠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바꾸면 되죠. 뭐 라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음식,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저는 그 인생 사는 게 그 의식주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뭐 이런 부분인데 먹는 걸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 오랫동안 13년 동안 투석하면서 그 투석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꼭 이것은 몸에 좋다 해가지고 그것을 먹다 보면은 첫째 혈액 치수는 좋아져요. 검사 치수는 좋아지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식이요법을 하면은 내 몸에
필요한 양과 또 이것은 음식은 된다 안 된다 건강에 좋다 나쁘다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재밌게 신나게 그 에너지 가지고 놀으니까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고 지금까지 지금 살아온 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예,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나중에 뭐 어떤 임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으로서는 아 그냥 뭐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때 오히려 그 행복의 에너지가 나를 건강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먹고 싶은 걸 다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죠. 마음껏 먹고 싶지만 10년 안에 건강 그쵸. 악화가 확정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빠의 삶에선 이미 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뭐 지금 영상 보시는 여기 아놀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신장 이식을 얘기 다 하셨잖아요. 신장 이식 받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음식 좀 가려서 드시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그렇게 살고 계신데 아무튼 그런 거지만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문제의 핵심인 악화가 확정돼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년 안에? 그래도 드시고 싶은 걸 드실 거예요? 짧고 굵게 살겠습니다. 길게 들어지지 않고 그냥 짧게 굵게. 어차피 인생이라는 거 뭐 50 살다가 아니면 80 살다가 80 골골해서 가는 것보다 50대 한참 열심히 일하고 예, 그러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좀 어려운 게 그렇게 아파 보질 않아가지고 저는 근데 오히려 저는 아빠가 첫 번째 질문을 고를 그 선택지를 할 줄 알았어요. 평생 하루에 라면 한 끼 먹고 건강하게 살기. 왜냐하면 계속 아파오셨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왜냐하면 아빠는 거기에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년은 좀 짧아요. 지금 34살이니까 44살에 살고 죽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 짧아서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왜냐면은 저도 먹는 걸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의 가치 중에서 굉장히 크고 삶의 행복 중에서도 먹는 게 가장 크거든요. 지금 현재 삶은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서 식욕, 수면욕 뭐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이 식욕을 그냥 무시하기에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하지만 세상에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자기 성취를 이룰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진짜 계속 고민이 되는데 먹는 걸 또 너무 좋아하지만 근데 저는 3번 첫 번째 질문 평생 하루에 라면 한 끼만 먹고 건강하게 살기 전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음식 외에 다른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제가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한 음식을 굉장히 오래 먹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길게 본 건 좀 한 달 정도인데 그 이상 뭐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은 그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외에 즐거움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생 라면 한 끼 먹고 건강하게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라면이니까 뭐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반문을 던졌던 것처럼 저도 반문을 던지면은 라면이 아니라 죽이요? 죽만 먹고 라면은 요즘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뭐 라면 30년 먹고 살았는데 쭉 하니까 라면은 그래도 먹을만 하긴 한데 만약에 정말 이거 먹기 싫은 음식인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먹어야 한다면은 조금 그치? 뭐 맨날 샐러드만 먹는다든지 특히 제가 당근 싫어하고 콩 싫어하는데 그런 거 만약 당근 콩만 먹고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 저도 그냥 10년 안에 건강 악화 이거 고를 것 같아요. 아직 뭐 제가 젊고 건강하지 않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건 또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이제 식이요법, 투석 뭐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돈 있을 땐 참 좋은데 거기에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뭐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명예와 권력 거기에 뭐 다 있어도 먹는 게 없으면은 뭔가 좀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뭐니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만약 가족 여행 갔는데 가족들은 회 먹고 있는데 저 혼자 막 당근이랑 콩 먹어야 되고 또 다음날 국밥 먹고 있는데 저 또 당근 콩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건강을 해서 꼭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저렇게 잘 먹는데 그래서 야 나도 한 점 줘.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기 없는 건데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생각을 했던 건데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외에 다른 이동수단은 못 타기랑 평생 다른 이동수단은 탈 수 있지만 자동차 못 타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버스, 택시, 지하철, 자동차, 버스, 지하철, 택시, 비행기, 배 이런 건 탈 수 있지만 자동차를 평생 못 타거나 평생 자동차는 탈 수 있지만 비행기, 배, 버스, 지하철, 기차 못 타는 거. 그러니까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살 거냐, 차 없이 살 거냐. 자가용은 절대 못 끌어요. 렌트카드 못 끌고 만약에 그 대중교통을 선택하면. 예. 저는 당연히 저는 알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대중교통 지금까지 별로 안 타고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도 못 타요 그러면? 비행기도? 해외여행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북한이 열리면은 이 자동차 타고 북한을 전 세계 돌아다니고 아니면은 배를 배도 못 타죠. 배? 네, 배도 못 타요. 그러면은 모든 이동수단을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자동차 외에. 그 자동차를 타고 배에다 실어서 자동차 안에 있어. 그거 평범은 안 되죠. 그러면은 북한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부터 모든 교통수단 왜냐하면은 제가 자꾸 이제 제 과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뭐 속이 안 좋고 멀미하고 혈액투석하고 투병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막 멀미가 엄청 심해가지고 지금도 다른 사람이 운전은 잘 이렇게 못하고 제가 항상 선수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나 탈 수 있는 게 요즘 아들이 운전을 배워서 아들 옆에 있으니까 참 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운전 안 하고도 이렇게 타고 갑니다. 동생에서 가는데 혼자 자동차를 포기하고 다른 걸 한다. 좀 고민도 많이 되긴 되는데 아마 저는 그냥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그 거리 제한적이긴 하겠지만은 이 북한을 열리는 걸 소망하면서 자동차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그럼 자동차로 하면 해외여행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은 뭐 국내로 만족해야죠. 물론 지난주하고 좀 다른데 지난주는 뭐 해외 뭐 한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자동차만 한다면은 자동차로 갈 수 있는 해외를 선택하려면 결국 뭐 컨테이너에다 실지도 못하고 배에다 실지도 못하고 그런다면은 교통수단이니까 북한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안 되면은 결국 국내에서 더 재미롭게 하고 또 유튜버 해외여행 유튜버들 보면서 대리만족하겠습니다. 저도 이미 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저는 자동차 포기하려고. 왜냐면은 자동차를 끌어본 지가 벌써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작년부터 아빠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차를 끌었었는데 그것도 1년으로 치면은 한 달도 안 탄 것 같아요. 차를. 그 1년 기간 동안 한 달도 안 되고 한 보름 되나? 그 정도로 차를 안 탔고 차가 지금 편한 건 알지만 대중교통을 이미 잘 타왔고 해외도 포기 못하고 그리고 저는 대중교통에도 메리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이동하는 동안 핸드폰을 편집하거나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지 않고 어쨌든 저는 지하철이나 기차를 잘 타왔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되거나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냥 저는 멀미도 없어요. 그리고 배 타는 것도 재밌고 비행기도 재밌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들은 지금까지 차가 없어서 차 운전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차 운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어서 계속까지 이렇게 살아온 그것이 습관이 돼 있고 저는 뭐 지금까지 뭐 한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분신과도 같아서 마치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난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뉘앙스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 그때 사람은 지금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게 그렇죠. 정말 자동차만 갖고 국내에서만 살 수 있겠는가. 뭐 산속에 사는 사람 비하면 그걸 못 하겠냐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나중에 북한이 열려라. 아니 근데 뭐 아빠 같은 경우에도 해외여행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삶들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살 수 있는 세상이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국내도 돌아다닐 게 많아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아빠 한번 읽어주세요. 7번. 100년 전으로 돌아가 살아야 함. 네.
100년 후 미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100년 전이냐. 과거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과 아니면은 이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100년 뒤의 삶을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다시 말해서 과거의 100년과 미래의 100년이 선택이 있다면은 현재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나는 어디로 갈 건가? 100년 전이면은 언제죠? 1900 조선시대 이제 말엽 정도 이제 1925년인가요? 네, 1925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1125년. 2125년. 네, 2125년. 100년. 1925년? 그때가 어떤 때죠? 찾아봐야겠네. 제가 잘 몰라.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1925년이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 1925년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은 GPT한테 찾은 게 출처는 GPT입니다. 일제 강점기 중반부 굉장히 숨막히고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러면서도 조용히 변화의 씨앗들이 움트던 시기였고요. 그때는 한국의 상황과 주요 사건의 시대 분위기를 대충 얘기해 주자면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된 이후 조선은 조선 총독부 아래 식민지로 운영되고 이때부터 너무 이게 돌아갈 의미가 없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안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때는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래서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00년 전이라고 하면은 너무 옛날이고 20년으로 하면 어떨까? 10년 전이나 20년. 10년 전으로 하고 싶어요? 20년 하고 싶어요? 나 20년 전이면 14살이네? 중학교에. 아빠 어떻게 하실래요? 10년 전, 20년 전으로 하신다면? 뭐 20년? 20년 전. 네. 20년 전으로 다시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기, 20년 후 미래에 살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겠어요? 네. 다시 정정하면은 현재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20년 전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갈 건지 아니면 20년 후 미래에 살 건지 선택해서 저는 두구두구두구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과거로. 이유는 지금 제가 이 젊은 친구들의 그 세대에 맞게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요. 뭐 챗 GPT에다 AI에다가 인공지능 뭐 별에 눈 감았다 뜨면은 뭔가 이상한 세상이 또 배워야 되고 앞으로 20년 뒤면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엄청난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건데 계속 꾸준히 막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안 그러면 물론 이제 산속에 살면은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산속에서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마 그때 되면 20년 후에는 너무 삭막해지고 모든 것이 다 AI 인공지능이 하면서 아마 동네 애기 소리 좀 듣고 싶어서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도 인공지능 애기가 우는 거 응애 그 소리 애기 만져보려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혹시 오지 않겠는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과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20년 전에는 지금에 비해서는 물론 그 모든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더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인간 냄새 나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세상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것도 꼰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1년만 더 뒤로 갔으면 2004년 2002구나. 2002 월드컵 한 번 더 봤을 텐데. 좀 몇 년 전만 더 과거로 왔으면. 근데 저도 과거로 갈 겁니다. 일단은 과거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원래 20년 후 미래도 궁금해요. 저는 워낙 AI나 이런 빅테크 그런 업계에서 나오는 관련 기술들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미래 기술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뭐 옛날에는 이 과학 기술 발달이 1년 뭐 10년 이 정도 단위로 넘어가지 발전이 느꼈는데 요즘은 1년 뭐 한 달 며칠 만에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완벽한데 5년 뒤에 미래는 어떨까? 그러면은 20년 뒤에는 어떨까? 진짜 너무 궁금해서 얼른 가보고 싶은데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기술을 적응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이제 AI 관련 뉴스 같은 거를 계속 팔로잉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마다 계속 신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미래 신기술을 따라잡기가 어렵고 매일매일 바뀌는 것 쫓아가기도 어려운데 그럼 미래는 더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제 사실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과거로 들어가면 가장 뭐 먼저 한다. 첫 번째 로또.
주식, 비트코인. 지금 요새 정보를 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정보를 아니까. 정보를 알고, 당연히 만약에 근데 정보를 모르고 간다고 해도 저는 근데 과거를 알 것 같지만 일단은 이건 기본적으로 내 기억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면은 일단 20년 전이면은 지금 2025년이니까 딱 2005년이죠. 2005년도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일주일 용돈이 5,000원이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5,000원 받았는데 5,000원이면은 한 1년 모으면은 얼마죠? 6만 원이요? 네, 6만 원이라고 칠게. 일단 6만 원이면은 거기서 비트코인 6만 원만 샀어도 지금 제가 아파트 뭐 이런 빌딩이 몇 채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그랬으면 주말마다 학생으로 할 수 있는 알바 같은 거 했었을 거예요. 식당 이런 일 도와주면서 그랬었으면은 뭐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거니까.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사고 그리고 주식은 그때 당시 또 살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로또도 번호를 내가 당장 외워갈 수 없고 그냥 바로 뿅 하고 이동한다고 하면 번호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관련주 같은 거는 이제 관련해서 계속 살 거고,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거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뭐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 이런 것만 사도 코인 말고 코인도 어마어마할 거고, 엔비디아나 이런 여러 가지 주식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돈 할 거고, 또 뭐 있냐면 아버지가 그 언제지 제가 28인가 그때 치아가 확 안 좋아져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면 안 됐던 게 치아 발치를 하면 안 됐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와가지고 합병증처럼 돼가지고 굉장히 큰 수술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뭐 막고 부모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이건 하면 안 돼, 저걸 하면 안 돼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이런 인생에서 큰 선택들,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큰 선택들, 그때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걸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내 하나의 선택이 굉장히 큰 일을 초래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뭐 유명한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해볼게요. 아인슈타인이 제 근처에 사는 동네 할아버지였는데 제가 그날 거기서 빵을 사 먹었어요. 원래는 제가 그때는 빵을 사 먹는 게 아니라 길을 돌아가서 빵을 안 사 먹는 게 저의 인생이었었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너무 배고프고 혈당도 떨어져가지고 그 빵을 사 먹으려고 갔는데 제가 사 먹어서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먹고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 한 달 뒤에 아인슈타인은 엄청난 이론을 발표를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했다고 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빵 하나 사 먹는 것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죽은 거고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서 그 기술을 못 누린 사람들이 또 죽게 되고 연쇄적으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의 선택에는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를 거고 큰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제 영향을 최대한 덜 미치는 쪽으로 하겠지만 그럼에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내 선택에 대한 것들이 사소한 선택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다면 어쨌든 주식 사고 비트코인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해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허약하긴 했지만, 그 뒤로 이제 많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노출되고 힘들었던 그 부분 속에서 제 어떤 그 일 순위가 건강이다. 사람은 돈보다도 건강이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배경에서 아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경제관념이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라든지 이런 걸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갖게 되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은 뭐 요즘 젊은 초등학생들부터 주식을 아이들의 용돈 대신에 주식을 투자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컨설팅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돼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왜요? 뭐가 미안해요? 네.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8번. 평생 소리를 못 듣고 살기. 야, 평생 시각 없이 살기. 평생 청각장애로 살 것인가 아니면 평생 시각장애로 살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했을 때 아마 어떤 분들은 오른손을 다쳤을 때 차라리 왼손 다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이제 각자 나름대로 그 삶에 처하다 보면 그 고통이 가중되고 가장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이랬으면 생각해서 이런 문제도 나왔는가 싶은데 뭐 요즘 보면 간은 뭐 900냥이요 뭐 눈은 뭐 몇 냥이 이렇게 하는데 먼저 답해 보세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은데 근데 일단은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불편할 거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그게 뭐였었냐면 사람 신체 기관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 중에서 뭐가 가장 사고율이 높을까를 찾아봤더니 청각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시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청각 장애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후각은 좀 그 외에 장애 판정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후각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GPT한테 그냥 편하게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거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시각이 없으면 당장 제가 혼자 살아갈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당장 버스를 탄다든지 마트에서 장을 본다든지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지금 유튜브 편집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다 제약이 돼버리는데 청각은 어쨌든 제가 유튜브 편집을 한다면 소리는 못 들으면은 그냥 이 상황에 대한 설명만 자막으로 달 것 같아요. 요즘엔 아니면은 타입캐스트나 뭐 이런 더빙해주는 TTS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거기다 글자 쳐가지고 그걸로 더빙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쓸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시각이 안 보이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거의 90%는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 이후의 삶은 저도 적응하면서 또 살아가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저는 몰라 상상력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시각을 잃었는데 어떻게든 유튜브를 꾸준히 이어나갔어요. 아빠가 대신 편집을 해주던 간에 이제 제가 이제 코멘트만 해주면 이제 아빠가 편집을 해주고 그럼 거기에 댓글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저는 이제 댓글에 악플이 엄청 달렸는데 저는 그걸 이제 못 보잖아요. 눈이 안 보니까. 근데 아빠는 그거를 정말 진실되게 읽어줄 건지 아니면은 포장해서 와 주원아 지금 이 영상 보니까 댓글이 다 너 칭찬한대 응원밖에 없어. 근데 저는 그걸 다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못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아무튼 제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포기해야 되고 잃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소리를 선택하는데 또 소리도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요새 이제 영상에 음악 같은 걸 넣으면 예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음악만큼 또 대단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악만 들으면 당장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막 갑자기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고 신나기도 하고 내 감정을 막 좌지우지하는 게 음악도 참 대단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청각을 포기하고 시각을 포기하고 청각을 포기하고 시각이시 살겠습니다. 아 그래. 자, 우리 아들은 첫째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참 앞서가고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세대 차이가 조금 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우리 아들은 좀 앞서서 나가는 그 생각을 끌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과거의 삶을 비춰서 이야기하고 우리 아들은 미래의 삶을 비춰서 현재를 이렇게 해석해 나가고 그런 모습이 좀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느 분이 누구라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평생을 시각장애로 이렇게 살아왔죠. 어렸을 때 뭐 수류탄을 잘못 만져가지고 파편이 눈에서 시각장애인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평생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서 결국 이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안과 의사가 됐죠. 그래서 안과 의사가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눈을 개안 수술해서 앞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아빠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어렸을 때 꿈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안과 의사가 된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다. 그래서 해준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는 것으로 죄를 참 많이 짓는데 나는 눈을 보지 않음으로 해서 최소한 보는 죄는 죄 짓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대로 좋고 오히려 그동안 모든 보았던 그런 부분들이 아름답게 예쁘게 생각해서 상상의 날개를 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내가 본물로 인해서 오히려 이미지가 훼손된다면 오히려 나는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개안 수술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택했을 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한데 사실은 좀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나면서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청각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그 불편함과 힘듦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평생 그랬던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청각을 잃으면은 이 시각이 좋고 시각을 잃으면 청각이 더 발달되는 것처럼 오른팔을 잃으면 왼팔이 더 강한 것처럼 뭔가 대신할 수 있는 그거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서 이제 우리는 정상인으로서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또 과거에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안 보였던 한 3일 동안 앞이 안 보였던 적이 있어서 제 소원이 다른 병은 다 아파도 예, 시각장애만큼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엄청난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당연하게 시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우리 아들 아까 대화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댓글을 달았을 때 악글이 달리면은 아빠는 그것을 보고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에게 바르게 읽어줄 건지 악글을 읽어줄 건지 아니면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내가 재해석해서 읽어줄 건지 저는 분명한 것은 재해석해서 좋은 쪽으로 읽어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선의적인 거짓말이었는데 제 아내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제 당뇨 체크를 할 때 보면 이제 어느 때는 당뇨 체크했을 때 그 혈당 치수가 혈액 보면은 뭐 이 140 어느 때는 아침에 공복에 150, 180도 올라갈 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내가 나 혈당 좀 체크해줘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나 요즘 먹는 거 좀 많이 먹고서 혹시 올라가지 않을까는 이 염려 가운데서 하는 그 체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180 정도 나오면은 당신이 요즘 운동했나 봐? 100이네?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면 신바람 나가지고 뭐 이러고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183이다? 왜 자기 어제 뭐 먹었어? 왜 이래? 그러면 갑자기 제 아내가 심각해져가지고 나 운동도 해야 되고 막 큰일 났네 뭐 이러면서 더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때 이 혈압을 재보면 당연하게 혈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이제 선의적인 거짓말 같은데 바로 알려줄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약간 포장해서 재해석해서 알려주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예, 그거는 사이드 이야기이지만 아들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댓글도 아주 좋은 쪽으로 뭐라고 해야 할까. 한희주님은 한희주라고 얘기 되나요? 그럼요. 한희주님은 지금 이렇게 앞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열심이고 너무너무 오히려 전에보다 더 영상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렇게 읽어줘. 조회수도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조회수도 뭐 갑자기 100만 원 나왔다 말고. 근데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왔어? 그러니까 통장에 아빠가 많다고 하면 그거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우울한 소리 듣는 것보다 좀 행복한 그래서 때로는 통장이 비었을지라도 그 기분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저는 청각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각을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시각이든 청각이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그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나름대로 즐겨주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다고 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하지 못해.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감을 줬다는 걸 볼 때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물론 저는 시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누릴 줄 아는 그 삶이 최고 행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얘기 드리면은 아버지가 이제 치수 보고서 안 좋은데도 막 맛있는 거 안 좋은 거 먹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조절을 해주시는 거죠.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아쉽게 금방 갔네요. 오늘 나눠보시니까 어땠어요? 이 황금 밸런스 게임. 참, 사실은 오늘 아침에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안 좋다기보다 뭐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사람이 이렇게 찌뿌둥할 때 있잖아요. 아침에 비도 오고 그쵸. 뭐 그래서 좀 날씨가 좀 그래서 찌뿌둥하고 그랬는데 이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토크를 하고, 팟캐스트를 하니까 정말 이 마음에 힐링이 되고 치유가 싹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엄마와 아빠와 또 가족 간에 이렇게 토크하면서 옛날 과거 이야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얘기도 하면서 좋았던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족 단위 이렇게 했으면은 일주일에 아무리 바빠도 딱 한 번만이라도 하면은 그 가정이 좀 행복하지 않겠는가 힐링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오늘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힐링입니다. 저도 뭐 그냥 저는 뭐 기분이 안 좋고 뭐 이런 건 없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웃고 이제 의견 나누니까 이것도 너무 즐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나중에 추후에 팟캐스트가 작은 아들 말고 큰 아들이나 또 이제 아내와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도 또 큰아들. 원래 제 버킷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가족여행, 정말 의미 있는 가족여행을 한번 해외나 국내나 이렇게 다녀오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내하고 단둘이 떠나는 여행. 물론 지금도 많이 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을 이렇게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마지막 정의하면서 그런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아름다운 여행, 의미 있고 재미있고 그 속에서 아빠의 하고 싶은 이제 마지막과 같은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여행을 한번 하고 싶고 그리고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하고 그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돌봐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고 싶고 또 큰아들하고 또 같이 단둘이 떠나는 여행 또 이제 우리 한이주 작은아들하고 같이 단둘이 떠나는 여행 그게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아무튼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팟캐스트에서 큰 아들과 그리고 어머니가 또 나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